만약 하루에 단 한 번 이 과일 한 개를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 뇌혈관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침침해지는 눈의 속도를 늦춘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글씨가 흐릿해 보이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었던 적 분명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이 변화는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하고 지나쳐 온 아주 사소한 식탁 위의 선택 때문일까요? 오늘은 병원 진료실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약 봉투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지만 사실은 매일 식탁 위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시니어가 실천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음식은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니고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가을만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동시에 달아서 피해야 할 것 같고 예전에 잘못 먹고 속이 불편했던 기억 때문에 괜히 멀리하게 된 과일, 바로 홍시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시니어의 노화 과정과 생활 습관, 그리고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며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수치가 나쁘면 약을 먹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결과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먹고 어떤 방식으로 반복하느냐에 따라 몸이 늙어가는 속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불안을 느끼는 곳은 뇌와 눈입니다. 어제 일은 기억나는데 방금 하려던 말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변화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와 눈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받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모두 혈관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피가 어떻게 흐르느냐가 생각의 선명도와 시야의 또렷함을 동시에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혈관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홍시가 60대 이후의 몸에서 다르게 작용하는지, 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혈당과 장,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는 괜히 불안해서 홍시를 피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 불안의 근원은 대부분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어렴풋한 경험과 소문입니다. 예전에 덜 익은 감을 먹고 속이 불편했던 기억, 달다는 이유만으로 혈당에 나쁠 거라고 단정해 버린 판단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홍시의 핵심은 단맛이 아닙니다. 잘 익은 홍시 안에는 시니어의 몸에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조절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떫은 맛의 원인으로 알려진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덜 익은 상태에서는 장 속 수분을 과도하게 끌어당겨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익은 홍시에서는 구조가 바뀌어 혈관과 장 환경을 정돈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홍시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 쌓이는 불필요한 산화 찌꺼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찌꺼기가 쌓일수록 혈관은 뻣뻣해지고 뇌는 쉽게 피로해지며 눈은 더 빨리 침침해집니다. 세 번째는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섬유입니다. 이 섬유는 장을 억지로 자극하지 않고 음식물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잘 익은 홍시를 적정량,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 장의 부담이 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홍시를 먹고 좋아졌고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홍시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시점, 양, 그리고 함께 먹은 음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걸까? 몸이 좋아진다는 말은 보통 아프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 몸은 아픔보다 훨씬 앞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시니어의 몸에서는 그 신호가 눈과 뇌, 그리고 혈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통증이 생기기보다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달라지고 회복되는 속도가 달라지며 피로가 쌓이는 방식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홍시가 몸 전체를 바꾼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니어의 몸 안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부위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입니다. 요즘 눈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책을 읽을 때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텔레비전을 조금만 봐도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저녁이 되면 눈이 따갑고 뻑뻑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노안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들여다보면 눈의 피로는 나이 자체보다 혈액순환과 산화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피로가 쉽게 쌓이고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눈 안쪽에 아주 미세한 혈관이 조금만 막히거나 느려져도 시야는 바로 흐릿해집니다. 여기서 홍시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잘 익은 홍시에 들어있는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은 몸속에서 불필요하게 쌓이는 산화, 찌꺼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찌꺼기들은 눈 안에서도 쌓입니다. 쌓일수록 눈은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홍시를 꾸준히 무리 없는 방식으로 섭취한 분들 중에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닌데 하루가 끝났을 때 눈이 덜 힘들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뻑뻑함이 줄어든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이건 눈이 젊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이 하루를 버텨야 하는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뇌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뇌의 변화입니다.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는 순간,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깐 멍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시작된 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뇌 기능 저하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혈관 환경이 서서히 나빠지면서 진행됩니다. 뇌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요구하는 기관입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집중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뇌의 문제는 곧 혈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홍시는 이 지점에서 치료제가 아니라 환경 조절자로 작용합니다. 홍시에 포함된 성분들은 혈관 벽에 쌓이기 쉬운 불필요한 산화 물질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가 흐르는 환경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눈과 뇌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혈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길입니다. 이 길이 부드럽게 유지되면 영양과 산소가 제때 도착하고 이 길이 거칠어지면 어디에서든 문제가 생깁니다. 시니어에게 혈관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심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눈, 뇌, 신장, 발끝까지 모든 기관이 이 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시는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강제로 바꾸는 음식이 아닙니다. 대신 혈관이 본래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시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손발이 덜 차게 느껴진다,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덜하다,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변화들은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생활 속 체감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자,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시는 왜 누군가에게는 편안했고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었을까요? 이 차이는 홍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과 조건에서 만들어집니다. 같은 홍시라도 공복에 먹었는지, 식후에 먹었는지, 한 번에 얼마나 먹었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했는지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음식도 쉽게 불편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해온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혈당입니다. 홍시는 달아서 혈당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니어에게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지러움이나 식후 졸림, 이유 없는 피로를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홍시를 피해야 할 음식으로 분류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차분히 살펴보면 혈당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공복에 먹었을 때와 식후에 먹었을 때, 단독으로 먹었을 때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홍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시는 단맛이 분명한 과일이지만 동시에 혈당의 흐름을 늦추는 성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언제 깨지느냐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단맛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은 이를 빠른 에너지로 인식하고 급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이후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멍함과 피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시를 먹고 불편했다고 느낀 분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공복에 먹었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했거나 혹은 다른 당질 음식과 겹쳐 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 적정량으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때 홍시의 단맛은 급격한 자극이 아니라 이미 식사를 마친 몸의 부드러운 마무리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특히 견과류와 함께 섭취했을 때 혈당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당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시는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냐, 아니면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볼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이 되고 기준을 지키면 오히려 안정적인 선택이 되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더 많이 먹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에서는 적정량이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반 개로 시작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몸은 과한 자극보다 반복되는 안정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시간입니다. 홍시는 반드시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나 식사 후 10분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무난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위장과 췌장이 이미 음식물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 당에 대한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저녁 늦은 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단맛은 몸에게 회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은 몸의 신호를 살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내 몸의 반응보다 중요한 기준은 없습니다. 처음 홍시를 다시 시도하신다면 반개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식후에 먹었을 때 속은 편안한지, 식후 졸림은 없는지, 화장실 리듬은 어떤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불편해도 나이 들면 원래 그런 줄 알고 넘겼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혈당과 에너지의 문제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신호를 무시할수록 반응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홍시는 혈당을 흔드는 음식이 아니라 기준 없이 다루면 흔들리고 기준을 지키면 안정이 되는 음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단맛에 대한 두려움은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생기면 음식 앞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 경험으로 가장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시를 먹고 속이 불편했다. 배가 더부룩했다. 변비가 생겼다. 혹은 화장실 가는 리듬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내 몸에는 홍시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와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이 불편함의 원인은 홍시 자체라기보다 장이 받아들이는 조건에 훨씬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의 장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장의 움직임은 느려지고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도 달라지며 음식의 성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날은 편안하고 어떤 날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홍시 역시 이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의 원인으로만 알고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떫은 맛의 근원이 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덜 익은 상태에서는 이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 장 내용물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 익은 감이나 떫은 부분을 많이 먹었을 경우 변비가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잘 익은 홍시에서는 이 성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장을 과도하게 수축시키기보다는 장 환경을 정돈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익음의 정도와 섭취 방식입니다. 홍시를 먹고 불편했다고 느낀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공복에 먹었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었거나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거나 다른 음식과 겹쳐 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한 시니어에게 공복 상태의 홍시는 장을 갑작스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움직임을 멈추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변비를, 어떤 분은 복부 팽만이나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함께 먹은 음식입니다. 홍시는 단독으로 먹을 때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 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처럼 당질이 많은 음식과 겹치면 장에서는 소화 과정이 복잡해지고 가스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동시에 섭취했을 때도 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란처럼 소화 과정에서 응고 반응이 강한 음식은 홍시의 특정 성분과 만나 장에서 묵직한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조류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역이나 일부 해조류에 들어있는 점성이 강한 섬유 성분은 홍시의 성분과 만나 장의 소화, 효소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폭통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합은 수렴 작용이 겹치는 음식입니다. 도토리 성분이 들어간 음식처럼 같은 방향의 성분이 겹치면 장에서는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게 되고 그 결과 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시를 먹고 변비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는 이런 음식과 함께 섭취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이 예민한 시니어는 홍시를 아예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지키면 장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복을 피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섭취했을 때 장은 이미 음식물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 자극에 훨씬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점진적인 리듬에 잘 적응합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하며 처음에는 반 개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홍시의 섬유는 물과 함께 할 때 가장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장은 이를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몸의 반응을 구분해서 읽는 것입니다. 홍시를 먹고 바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참기보다는 섭취 시점과 양, 조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탈이 나고 나서는 그냥 안 먹게 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 하나가 음식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시는 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아니라 기준 없이 다루면 장을 흔들고 기준을 지키면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홍시에 대한 두려움은 장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위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후로 홍시를 대할 때 기억하실 원칙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웁니다. 둘째, 한 번의 선택이 과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한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셋째, 당과 자극이 겹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합니다. 넷째, 먹고 난 뒤의 몸 반응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 신호에 따라 다음 선택을 조정합니다. 다섯째, 한 번의 불편한 경험을 음식 전체의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고 그때의 조건을 먼저 돌아봅니다. 여섯째, 조급한 변화보다 반복되는 안정이 몸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6가지 원칙이면 충분합니다. 홍시는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기준 없이 다루면 부담이 되고 기준을 세우면 안정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홍시 하나를 위한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음식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선택의 틀을 남기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댓글에 홍시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몸이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